삼성전자의 높은 상승이 예상됩니다. 엔비디아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HBM4 양산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인데요. AMD는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MI400 시리즈에 삼성을 주공급사로 지명하며 두 갈래 수주 채널이 분명히 자리 잡았습니다. 거기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자체 인공지능 칩까지 본격 출하 단계로 들어서며 삼성의 고객 지도 자체가 다시 그려지는 모습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삼성전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은 보통 삼성 주가와 실적을 봅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삼성을 사들이는가, 그러니까 고객사의 진짜 그림이죠. 엔비디아, AMD, 빅테크들이 각각 어떤 이유로 삼성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삼성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단기 신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고객인 엔비디아 쪽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 루빈 최종 검증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6월부터 양산 제품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죠. 베라 루빈에는 한 대당 HBM4가 8개 탑재되는 구조라 단가와 물량 양쪽에서 분명한 매출 동력이 만들어지고요. 사실상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의 HBM4를 납품하는 자리에 삼성이 올라선 셈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변화가 따라옵니다. GTC 2026 행사에서 엔비디아의 추론용 칩 그록3까지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에서 양산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엔비디아 칩을 삼성이 파운드리로 수탁하는 첫 사례죠. 이는 단순한 한 번의 계약을 넘어 엔비디아와 삼성의 협력이 메모리에서 파운드리로 확장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한 회사가 동일한 고객에게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공급하는 구조는 TSMC도 갖지 못한 자리이고요. 삼성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두 영역을 동시에 점유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큰 고객 AMD 쪽에서도 결정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AMD가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MI400 시리즈에 들어갈 HBM4 주공급사로 삼성전자를 공식 지명한 사례죠. AMD의 최고 경영자 리사수가 직접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협력이 구체화된 상황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부분은 주공급사 지명은 단순한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향후 여러 세대에 걸친 장기 협력의 분명한 신호라는 점이에요. 삼성이 엔비디아 한쪽에만 묶이지 않고 AMD라는 독립적 수주 기반을 확보한 모습인데, 이제 빅테크의 자체 칩 쪽을 보겠습니다.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가 본격 출하 단계로 들어선 상태입니다. 구글은 자체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직접 자기 칩을 적용하는 분위기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런 자체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거의 모두 맞춤형 HBM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고요. 구글이 자체 칩에 적용할 메모리 공급사로 어느 회사를 선택하느냐가 시장의 분명한 관전 포인트이며, 삼성이 일괄 공급 강점을 내세워 적극 협상에 나선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쪽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인공지능 칩인 마이아가 본격 양산 단계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핵심 파트너이자 자체 클라우드인 애저의 인프라까지 가지고 있죠.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으로 전환할수록 그에 필요한 맞춤형 메모리 수요가 분명히 커지는 자리입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와 AMD 외에 또 다른 거대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자리 잡은 상황이고요. 이 협상의 진척 상황이 단기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빅테크인 아마존도 같은 흐름입니다. 아마존의 학습용 자체 칩인 트레이니움이 본격 확산 단계로 들어선 상황이죠.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안에서 외부 칩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칩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마존이 자체 칩 전환을 가속화할수록 그에 들어가는 메모리 수요도 함께 커지는 자리이며, 이 자리에서 삼성의 일괄 공급 역량이 분명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빅테크 삼각편대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모두 자체 칩 시대로 들어서며 삼성의 잠재 고객 지도가 한 단계 위로 확장된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경쟁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엔비디아 물량의 약 70%가 여전히 SK 몫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만큼 SK는 한 고객에 깊이 묶인 자리에 있죠. 반면 삼성은 엔비디아와 AMD, 빅테크 자체 칩까지 다양한 고객을 잡으려는 모습인데, 한쪽이 한 고객을 깊이 잡는 구조라면 다른 쪽은 여러 고객의 분산에 위험을 줄이는 구조죠. 같은 산업의 두 거인이 분명히 다른 전략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한 고객 의존과 분산 구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시장의 분명한 질문입니다. 한 고객에 깊이 묶이면 그 고객이 잘 되는 만큼 함께 잘 되지만, 그 고객의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함께 흔들리는 구조죠. 반대로 분산하면 한 고객의 사이클에 덜 흔들리지만 한 고객을 깊이 잡지 못해 단가 협상에서
시장에서 불리할 수도 있어요. 삼성은 분명히 분산 전략에 가까운 자리이고요. 이 전략의 진짜 의미는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이 엔비디아 한 회사 중심에서 빅테크 자체 칩 중심으로 다변화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시장 구조 자체에서 분명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은 사실상 엔비디아 한 회사가 압도하던 자리였죠. 다만 빅테크가 자체 칩을 본격 출하하며 그 구도가 분명히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2027년 이후에는 자체 칩이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 변화가 본격화되면 한 고객에 깊이 묶인 회사보다 여러 고객에 분산해 잡고 있는 회사가 분명한 유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을 선택한 진짜 이유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공급 맹고 다변화입니다. 한 공급사에만 의존하면 그 회사가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는 구조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두 공급사를 분명히 잡고 가는 게 안전한 자리죠. 둘째는 삼성의 종합반도체 기업 강점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회사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어 베라루빈 같은 차세대 가속기에서 메모리 토털 솔루션이 가능한 회사가 분명한 자리에 있다는 평가예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직접 삼성을 지목한 이유도 결국 이 두 가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사 다양화가 만드는 또 다른 효과는 가격 협상력입니다. 한 고객에 묶인 회사는 그 고객의 가격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죠. 반대로 여러 고객을 가진 회사는 한 고객이 요구하는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예요. 삼성은 지금 엔비디아, AMD, 빅테크 자체 칩까지 잠재 고객 지도가 분명히 넓혀지는 자리이며 가격 협상력이 한 단계 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분기 실적 동력으로 직접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펼쳐질 큰 그림은 맞춤형 HBM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메모리는 표준화된 범용 상품이었지만 차세대 메모리부터는 고객사별로 용량, 속도, 전력 특성, 인터페이스까지 맞춤 설계되는 자리로 진화하고 있죠. 이 시장이 본격 열리면 한 회사가 한 고객을 깊이 잡으면 장기간 공급 관계가 유지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삼성이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가진 종합반도체 기업이라 이 시장에서 분명한 구조적 강점을 보유한 자리이고요. 지금 다양화한 고객 지도가 맞춤형 시대의 진짜 무기가 되는 모습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봐야 할 진짜 고객사 신호는 분명합니다. 첫째, 엔비디아 베라루빈 양산 공급의 분기별 매출 반영 추이. 둘째, 빅테크의 맞춤형 HBM 신규 계약 발표 시점. 셋째, AMD MI400 출하 확대에 따른 삼성 매출 증가폭이죠. 이 세 가지가 단기 흐름과 중기 주가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주가 헤드라인이 아니라 어느 고객이 삼성을 얼마나 사들이는지를 분기마다 차분히 추적하는 시각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단순합니다. 지금 장은 그냥 운 좋게 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 버티는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세 흐름으로 돌아서느냐, 그 흐름이 반도체 주변 종목으로 퍼지느냐,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걸 봐야 하는데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매일 혼자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는 너무 많고요. 종목도 너무 많죠. 누구는 삼성전자만 보라고 하고, 누구는 하이닉스가 답이라고 하고, 누구는 장비주를 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전력 인프라가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결국 기준 없는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뉴스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 정리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책 자료들 기억하시죠? 주식의 타이밍,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돈이 돈을 부른다, 그리고 코스피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이 자료들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주식시장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따라붙는지 그 흐름을 조금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책 자료에 더해서 실제 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기존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주식의 타이밍, 돈이 돈을 부른다, 코스피만의 시대, 주식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선도주만 보는 순간 수급의 다음 파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삼성전자가 중심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도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수급이 주변 종목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수급이 번집니다.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따라갑니다. 큰 돈은 이미 핵심주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데 뉴스가 크게 퍼질 때쯤이면 이미 1차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음에 돈이 어디로 번질지 같이 봐야 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번 자료는 오늘 장에서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일부를 덜어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을 준비할지 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때 어떤 섹터에 돈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장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기준을 찾으면 늦습니다.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관심 구간, 돈이 이동하는 순서, 섹터별 체크리스트, AI 주식 보조지표, 이걸 받아두고 보는 사람과 그때그때 뉴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남기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